연휴로 이후에 했죠. 했나요? 지난번 금요일 날. 네. 죄송합니다. 네. 어머나. 네,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추석 때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추석 이후 처음 저희 또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네. 약간 오늘 어. 요새 저희가 계속 주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지만 저희 외에도 뭐 주겸이라던가 소금이라던가 물에 대해서 복용법에 대해서 유튜브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첨예한 부분이 있는 게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들을 때는 저희 얘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분의 주장을 들으면 또 나름의 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헷갈리시고 참 한마디로 누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면 큰일 나는지 약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웃긴 게 네. 2리터 물 마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면서 2리터도 안 드시면서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가 이제 물 처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물 처방을 하면 물 그렇게 마시면 큰일 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평소에 물을 얼마나 드시냐? 500ml도 안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마시는 물 양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인지요? 될까? 인지를 못 하시고 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네네. 그냥 커피 마시면 네. 목 안 마르니까 물 하루를 지나고 보면 얼마나 마셨나 생각해보면 거의 안 마신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그런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 때문에 500ml도 안 드시는 분이 마치 물이 제한해야 될 것처럼 위험한 물질인 것처럼 인식을 하면서 별로 안 먹고 있는 자신을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건강적인 어떤 위험을 가져다 준다는 거. 오히려 그런 영상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물에 대한 어떤 위험성, 제한성 이런 공포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먹지도 않으면서 벌써부터 잘못될 걱정부터 한다는 게 저는 가장 지금 영상들이 가장 문제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도 어떤 물이냐가 중요합니다. 소금도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정제염과 천연의 자연의 소금을 구분해야 하듯이 물도 우리가 옛날에 어떤 물을 마셨나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의 물은 제한해서 먹을 필요가 없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그 유해 물질들 또 뭐 물의 어떤 그 세균들 이런 걸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물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된 물. 물도 어떻게 보면 가공됐네요. 네, 정제염처럼 네. 정제시킨 물. 그게 바로 정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수기의 취지는 좋아요. 그 정수기 취지는 그 물 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거를 걸러내겠다, 이물질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소금처럼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걸러내겠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 안에 중요한 작아서 함부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네랄이 같이 걸러진다는 거죠. 소금이랑 정말 같은 맥락에서 완전 이해가 되네요. 네, 소금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불순물을 걸러내주기 위해서 정제한다는 것이 좋은 미네랄까지 없어져서 건강적으로 우리의 미네랄까지 채워주지 못하는 정점이 만들어진 것처럼 물도 어떤 불순물이나 요새 오염됐다고 해서 정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제염처럼 그냥 물이 원체 가지고 있던 미네랄 성분이 다 빠져나간 그런 정제염 같은 물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냥 가공의 물. 근데 가공도 이제 또 좋은 가공도 있어요. 일부러 미네랄을 추가하는 가공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흔히 먹고 있는 저희가 먹고 있는 정수기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커피라든지 오히려 미네랄을 빼는 물.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이제 다도 뭐 보이차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뭐 차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과거에 우리의 조상 때는 이런 탈수의 시대에 살지 않았을 때는 뭐 녹차라든지 보이차 마시면 좋습니다. 그 차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작용 너무 좋은데
우리 같이 지금 현재 탈수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그런 다도라든지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게 엄청난 또 탈수를 일으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가지고 있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그만큼 수분을 보충하지 못하는 상태는 이 또한 제한해야 되는 물 종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수기 물은 저는 술이나 커피와 같은 조건이라고 저는 봐요. 조금 덜 나쁘냐 덜 나쁘냐의 차이지 이제 마셨을 때 커피나 술 뭐 다른 음료수 이런 것들도 마셨을 때는 그 먹는 순간에는 갈증 해소가 됩니다. 우리 몸에. 그러나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즉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으로 보면 들어온 듯하지만 나가는 것. 이게 어떤 게 이런 게 있을까요? 마치 뭐 돈을 번 듯하지만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 본다 뭐 이런 의미?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왜 장사도 보면은 앞에서는 번 것 같지만 네. 뒤에서는 손해가 많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차류들, 그다음에 정수기 물 이런 거일 때는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이상 마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물은 체액과 동일한 자연 상태의 물. 예, 그러니까 그런 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샘물 종류, 미네랄이 네. 살아있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자연계 약수물들, 뭐 이런 것들인데 약수도 요즘 제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수터 가서 함부로 못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금이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완전 이해. 예, 그래서 인체에 적절한 미네랄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개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아니면 지구상에 소금과 물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물을 얘기를 왜 해? 제 지금 주겸 얘기해야 되는 애가. 그러게요. 근데 우리 인체에서 물을 보유하려면 반드시 소금을 보유한 만큼 물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과 물을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죠. 봐야 저희가 된다. 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소금을 얘기하는 거고 소금을 얘기하고 있지만 물을 얘기하는 맞아요. 겁니다. 제가 소금을 얘기한다고 해서 소금의 약성, 뭐 소금에 뭐가 들어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없으면 우리 인체 내에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없고요. 지구상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닷물과 강물이에요. 강물은 가뭄이 되면 쫙 말라버리죠. 맞아요. 끊임없이 뭘 해야 채워지나요? 끊임없이 네, 뭐가 돼야지만 채워지나요, 강물은? 강물은, 와야죠. 그렇죠. 네. 강물은 어때요? 우리가 강물 수위는 아주, 뭐라 그럴까, 급변하게 변합니다. 네. 비가 요즘같이 비가 좀 오면 늘어난 듯 보이지만, 끊임없이 퍼부어주지 않으면, 가뭄 좀 들으면 며칠만 해도 쫙 말라버리는 게 강물이에요. 맞아요. 근데 바닷물은 어떠나요? 바닷물은 늘 네, 물론 그 지구가 정도로. 지금 이상기온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바닷물이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용량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꾸 시각을 저 사람이 왜 자꾸 물 얘기를 하지? 탈수 얘기를 하지? 제가 그게 바로 물 얘기가 곧 소금 얘기다.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 뭐냐면은 물도 물 나름이다. 물도 물 나름이다. 예, 물도 물 나름이다. 그럼 그러니까 요새 물 물, 많이 예.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의 있는데 그런 것에 한한 물은 바로 가공된 물인 거네요. 정수물 그렇죠. 같은 거. 물 먹고 뭐 물 너무 많이 마셔서 구토를 했고 오히려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 오고 파요.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으니까 저나트륨 혈증이 오지. 소금물을 맞아요. 먹으면 나트륨 혈증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도 물 나름이다. 가공의 물. 미네랄이 없고 오히려 미네랄을 빼고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는 물은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나 도움을 주는 물은 당연히 제한 없이 먹어도 마치 우리가 죽염이라든지 자연계의 소금은 제한 없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뭘 건다?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잉하게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몸에 쌓이지도 않기 때문에 알아서 배출이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약사님이 해주신 말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요새 계속 소금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은 소금은 곧 물이기 때문이다. 네. 소금이 있어야 물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근데 현대 시대는 탈수가 일어나는 시대죠. 이 탈수 시대에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바로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냥 탈수 시대이기 때문에 물을 채워줘야 되지만은 그 물을 채우기 위한 요새 물들이 다 정수기 물이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며 이렇기 때문에 그 물을 우리가
마시기 위한 방법으로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물을 2리터 이상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얘기는 어떤 분의 그런 얘기는 주장은 좋지 않은 물, 좋지 미네랄이 않은 물. 없고 가공 생명력이 없는 물. 인체의 체액과 삼투압을 망가뜨리는 물, 오히려 탈수를 일으키는 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저희 교육생분들이 앞으로 어떤 유튜브 강의나 영상을 보실 때에도 소금과 죽염이나 정제염을 구분하는 방법을 저희가 많이 알려드린 것처럼 물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들으시면 훨씬 그렇죠. 맞습니다. 현명하게 네.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특히 특별한 제한을 걸지 않아도 되는 물과 소금이 존재한다. 네. 우리가 어떤 제한을 걸고 탈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물과 소금은 인간의 손에 어떤 가공을 거쳐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과 소금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구분할 줄 알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네. 사실은 약사님이 소금의 진실과 건강이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저도 최근에 읽고 있었는데 거기서 링거액의 시초가 사실 그 링거 박사 때문이잖아요. 네. 링거 박사가 링거액을 개발한 계기 자체가 개구리 심장을 일반 증류수에 넣었을 때 증류수와 소금 조금 넣었을 때는 그 심장이 뛰질 않았지만 즉 생명력이 없는 물이었지만 우연히 제자가 실수로 수돗물에 실험을 했대요. 보통 우리가 어떤 굉장히 제한된 실험을 설계할 때는 수돗물 같은 거 안 쓰고 증류수 같은 걸 쓸 텐데 그 제자가 실수로 수돗물을 썼는데 수돗물에다가 소금을 샀더니 즉 그런 수돗물은 미네랄이 많이 있는 물이잖아요. 거기에 소금을 탔더니 개구리 심장이 뛰더라. 오히려. 그래서 링거액이 발견됐다고. 그렇죠. 깔끔하고 정제돼서 오히려 증류수가 좋은 것 같았지만 생명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에 제거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사님 오늘 또 댓글도 볼까요? 기다리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질문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면서 또 영상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약사님, 맥주는 몇 리터라도 사실 마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가끔 술 마시면 맥주 옛날에 막 20대 때는 진짜 몇 리터씩 마셨는데 맥물은 그렇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애초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거가 요새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배우 한고은 씨 아시죠? 알죠. 배우 한고은 씨가 자기 관리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신데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좋은 것만 먹을 것 같지만 맥주를 하루에 마실 때 8리터씩 마신대요. 그래서 본인도 놀라는 게 이상하게 물은 안 들어가는데 맥주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면서 8리터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맥주를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데는 그런 성분에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맥주가 좋은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맥물을 우리가 자꾸 물에 대한 공포심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맥물은 미네랄이 없는 물이에요. 그 미네랄이 없고 인간의 어떤 가공의 그 방법으로 좋지 않게 만든 물인데 이게 맥주보다도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탈수 센서가 있고 우리 몸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맥물을 만약에 벌컥벌컥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희석이 되겠죠. 맞아요. 어떤 필수 미네랄 성분 농도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일정 농도를 가지고 있고 맥물을 왕창 부으면 그 부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소변으로 빼던가 아니면 그 빼는 속도보다 더 빨리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미네랄 농도가 망쳐지면서 뭐 어지럽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위로라도 빼려고 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물을 마시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뭐가 더 많이 작동을 하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맥물 아무리 맥주만큼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맥주가 맥물보다 더 좋은 건가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맥물은 바로 우리 몸의 삼투압에 즉각적인 영향, 가장 빠르게 들어가자마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해도 많이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 얘기 하나 하고 그렇게 많이 먹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건 요거예요. 사막에 있을 때.
사막이 있을 그땐 때 수돗물이라도 마구 먹겠죠. 더러운 물이라도 마구 먹겠죠. 아니면 뭐 진짜 올 여름도 꽤나 더웠지 않습니까? 많이 더웠는데 물을 막 장시간 못 먹을 때는 어떻게든 먹겠죠. 예,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는 아주 특수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삼투압이라는 항상성을 쉽게 망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금 작정하고 먹으려고 해도 먹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물을 먹어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고요. 물도 마찬가지로 맹물이 마구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어떻게든 소금을 먹던가 아니면 그걸 거절을 해서라도 맹물을 마구 들이지 않게 우리 몸은 정확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굳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맹물을 그렇게 과도하게 먹었다. 어떻게든 뭘 먹으러 다닙니다. 맞아요. 미네랄 맞추려고 소금 막 땡기고 어떻게든 짭짤한 게 막 땡겨요. 그래서 소금 먹으면 물 땡기듯이 물 먹으면 소금 땡깁니다. 네. 우리 몸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맥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맛있어서. 아,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맥주는 더 물보다 안전해서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안에 뭐라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상호작용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상투압의 영향을 그 즉시에는 바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주 마실 때는 안주도 먹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짭짤한 안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탈수를 안 일으키거나 안전해서 맥주가 콸콸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생각해보니까 맥주는 그냥 맥주만 마실 일이 거의 없고 그렇죠. 뭐라도 주워 먹거든요. 네. 근데 특히 술안주는 짭짤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짭짤한 술안주를 지금 술 얘기로 넘어가요. 짭짤한 술안주를 먹으면서 네. 맥주를 마시는 건 그나마 뭐 하는 겁니까? 항상성. 잘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잘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맥주가 더 잘 들어가니까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항상 물을 많이 마셔줘야죠. 왜? 네. 술을 마시면 아주 탈수에 전 한국인이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저도 사실은 좀 맥주를 굉장히 즐겨 했던 사람 중에 한데 지금은 이제 술을 거의 먹지 않는데 이러니까 막 댓글에 아니더라 어디서 술 많이 먹는 거 봤더라 막 이런 말인데 이제는 먹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술 알코올류들은 항이뇨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카페인하고는 다른 거죠.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네. 있지만 술은 그러니까 이 요붕증처럼 소변을 왕창 나오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걸 그거를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도 어느 정도는 많이 안 나오게 제한하는 물질이 있는데 네. 그거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왕창 나오죠. 소변이 왕창. 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마시면 소변 많이 보는 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소주 마셔도 소변 많이 봐요. 소주는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뭘까요? 하항이뇨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탈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나중에 이 탈수 때문에 만약에 매일 8리터를 마신다면 매일은 아니겠죠, 설마. 나중에 정말 이 탈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죠. 소금물 꼭 드셔야 됩니다. 네, 저도 막 특정 연예인을 그 유튜브 내용만 보고 막 저희가 말을 하긴 그렇지만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할 때 저염식을 한다고 옛날에 방송에서 거기에 얘기한 게 저염식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소금과 물이 몸이 부족하면은 맥주를 한 번에 마실 때 맞아요. 그렇게 8리터나 마시게 될까 저는 그렇게 좀 맞아요. 그럴 수도 해석이 있어요. 됐어요. 그게 이제 그 톡식한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몸에선 물을 원하는데 마치 맥주가 내 몸에 일시적으로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들어갈 땐 시원하니까, 들어올 땐 물이 많이 들어오는 맞아요. 걸로 착각을 하니까, 그러나 나갈 땐 빈손으로 안 나가죠. 우리 몸에 들어올 땐 빈손으로 들어오지만 네. 나갈 때는 보리차 물도 많이 먹어도 좋은가요? 근데 보리차도 약간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차 물도 많이 먹게 되면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도 소금 죽염을 타서 드시는 게 드시면 좋죠. 네. 저도 요새 저희 음식 푸드닥터에서 교육하는 여러 가지 치유 음식들이 있는데 특히 뭐 그런 걸 먹을 때는 꼭 식초나 간장을 타서 먹어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하고 있어서 어떤 물이든지 좀 죽염이나 간장 같은 거 타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사님 저희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좀 쉬어가는 타임에서 그래서 약사님은 어떤 물을 마시는지 한번 시청자 저희 수강생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물을 마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정수기 물은
만약에 다들 정수기 저도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냐면 물을 쓸 때가 또 있으니까. 예, 근데 네. 정수기 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이제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니면은 이제 요즘은 미네랄 워터가 있어서 미네랄 워터에 드실 때도 미네랄 워터에 소금을 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소금을 좀 추가해서 드시면 좋아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렇게 더퍼플 주겸 한 포랑 500ml의 네, 미네랄 수, 예,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마시고 있는 미네랄 워터인데요. 확실히 뭐 광고를 보일 수도 있지만 광고를 떠나서 물 맛이 달라요. 네. 정수기 물은 안 맥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지금 주겸을 안 탔는데도 약간 단맛이, 그러니까 단맛이라는 게 미네랄이 갖춰진 그런 물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맞습니다. 정확한데 달다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 안전하고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받는 거고요. 맞아요. 예, 두 번째는 달게 느껴진다라는 건 진짜 단맛이 없음에도 내 몸에서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네. 예, 내 몸에서 환영한다는 네. 의미. 그 의미로 단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침없이 그냥 장벽 없이 들어오고 있다. 몸에 스트레스, 그 말이죠. 네, 스트레스 없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님도 물맛이 정말 좋다고 드시고 있으신가 봅니다. 예, 그래서 물맛이 네. 좋다는 건 먹을 때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한 불편한 느낌이 없다. 내 몸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간의 뭔가 장벽이 있는 것처럼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이제 덜컹거리니까 자꾸 우리는 여기에 단 거를 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뭔가 단 게 들어가면 이제 쭉쭉 들어오니까. 그래서 원래 본질적인 단맛을 느끼는, 그러니까 늘 안전하게 느끼는 미네랄의 단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음료 문화로 바뀌면서 설탕이 들어간 음료 문화에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단 음료를 먹잖아요. 네. 진짜의 정말 인체가 달게 느껴지는 약수 같은 그런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정수기 물이 맛이 없기 때문에 네. 물맛이 안 네, 좋아서. 그리고 네. 뭐든지 다 미네랄이 요새는 물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미네랄을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과하게 정제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많이 안 먹는 네, 거예요. 아까 약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톡식한 증상. 네. 우리 몸은 미네랄을 분명히 원하는데 그걸 넣어주는 게 없으니까 자꾸 뭔가 식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과자 같은 경우도 짠맛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짠맛이나 그 일부 들어있는 그 성분 때문에 자꾸 그런 게 땡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을 마시니까 그런 식탐이 없어져요. 그럼 네. 네. 식탐이 없으시다. 예전에 비해서 진짜 줄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쵸. 근데 요즘은 또 적게 먹는 게 소식하면 무조건 장수가 어렵다. 건강한 장수가 어렵다. 이래서 일단은 소화력이 좋은 거를 건강의 네. 조건으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약사님, 물에 그럼 제한이 없다. 여기서 물은 맹물이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미네랄이 있는 물. 이 물은 마시면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마시면 좋다고 했는데 그래도 얼마만큼 마셔야 되나?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합니다. 네네. 네. 저는 좋은 물. 여기서 그 물 아니에요. 가공의 물, 또 정제물에 음료수 들어있는 네, 물. 그런 물 아니고 네. 좋은 물, 즉 미네랄이 살아있고 우리 인체와 동일한 어떤 조건을 가진 그런 물은 내 몸이 필요한 만큼 많이 마셔도 된다. 근데 제가 많이라는 말을 해도요. 여기 계신 분들 작정하고 5리터, 10리터 한번 드셔보세요.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사실 네. 약사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 자체가 상담하시면서 환자분들한테 네. 물 얼마큼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숙제처럼 제대로 해내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정말 못 신경 마셔요, 써야 돼요. 정말. 정말 신경 써야 되고요. 네. 저는 제한을 두지 않아도 정말 되는 될 건데 정도로, 굳이 제한을 둬서 더 안 먹게 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개탄까지. 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 편안하게 마셔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아마 오늘 한번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작정하고 5리터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마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절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필요한 만큼 마시는 걸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지금 현재 탈수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좀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좀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원하는 정도 말고
그 이상을 좀 마셔서 신경 써서 마셔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과연 탈수인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탈수인지를 우리는 이제 많이 사람들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판단이 되지만은 탈수라는 거 용어 자체가 낯선 분들도 분명히 그래서 계시고 탈수 자체를 내가 테스트에 뭐에 해당되는지 잘 몰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혈압이 있으면 탈수입니다. 저혈압. 네, 그리고 빈혈.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뭐 흔히 있는 증상, 만성 피로, 우울증, 불면증, 아토피, 비염, 고혈압, 당뇨, 암, 고지혈증, 변비, 설사, 자가면역 다 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탈수입니다. 사실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지금 쭉 읊어주셨는데 네.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온 지인분께서 네. 나이가 이제 50대 되신 여성분이세요. 저혈압이 있다, 빈혈이 있다, 불면은 옛날부터 있었다 이러면서 뭐 불면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본인이 달고 사는 거고 저혈압이랑 빈혈이 있으니까 철분제를 좀 소개해줘라 이런 지인의 연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듣자마자 이건 탈수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철분제도 물론 중요해요. 필요한데 혈액도 55%는 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철분제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혈액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더 빨리 혈액량을 일단 용량이라도 늘려놓는 게 뭘까요? 물인 거죠. 예, 혈액이 쫄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장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55%면 상당한 양이잖아요. 그럼요. 예, 물로 일단은 용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증상적인 부분에서 질병적인 부분에서 이제 탈수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내가 탈수인지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뒤꿈치. 아, 뒤꿈치. 예, 그 다음에 수족냉증. 수족냉증. 예,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타는가. 네. 네. 그리고 이제 피부가 건조한가. 네. 또 안구 건조.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물로 또 치료하는 특수한 계층이 하나 있습니다. 관절 질환. 관절 질환. 의외죠. 예, 무릎 아프신 분들, 또 허리 아프신 분들, 기본적으로 관절에 그 윤활액 자체가 부족해서도 있지만 근육량이 부족해서 관절은 스스로 스스로 뼈가 서나요? 못 서죠. 뼈가 어떻게 쓰겠어요? 누구의 힘으로 쓰나요? 근육이 이렇게 잡아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근육이 쫄아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근육에 혈액이 충만하지 않으면 근육이 육포처럼 쫙 붙어버리잖아요. 힘을 쓰나요? 못 쓰나요? 못 쓰죠. 예, 그 근육의 힘, 파워는 어디에서 오나요? 근육이 얼마만큼 혈액을 충전해 있는가. 그게 바로 벌크업인 거죠. 저희가 이렇게 푸시업만 해도 이쪽에 뭐가 가요? 혈액이 가면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관절 질환도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얼마만큼 혈액으로 충전이 되어 있느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혈액의 55%는 뭐로 돼 있다? 수분이다. 수분으로 돼 있다. 수분으로 빠르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혈액은 두 번째, 그러니까 뭐 적혈구라든지 이런 건 시간이 걸리지만 뭐 수혈받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빠르게 이제 그 혈액을 충전하겠어요. 네. 물이 가서 먼저 채워줘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허리 디스크나 이런 디스크 있는 분들도 일단 병원을 가서 진통제를 먹거나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근육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디스크가 오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질환, 골관절염이라던가 그런 골격계의 어떤 염증이나 평소에 그 골격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나 봐요. 여기서 말이 많겠네요. 네.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으셨나 봐요. 아프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증을 없애려면은 근육의 힘이 좋아야 되고 근육을 충전하는 것이 곧 수분이다. 이런 원리로서 물 처방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혈액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라든지 뭐 헤모글로빈 부족하신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물 부족이 더 심각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해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주겸 드시는 분이 가끔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 근데 연세가 한 80세 정도 되신 오늘도 저에게 카톡을 보내신 우리 남자 고객님이 계신데 그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온 이유가 내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지팡이까지 짚고 다니시는데 뭐 무릎 시술도 많이 하고 별의별 짓 다 해봤다. 이분이 건강에 거의 뭐
박사님 수준이에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리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도 내 무릎을 고치지 못했는데 죽연물을 내가 시킨 대로 먹었더니 당신이 시킨 대로 먹었는데 우리 약사님 시킨 대로 먹었는데 왜 무릎이 좋아지냐. 너무 신기해서 저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말씀드린 뭐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냐 그게 아니라 죽염은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우리 몸의 물이 맞아요. 우리 몸의 물이 생명의 가장 기본이고 건강의 기본인데 소금 없이는 뭐가 존재할 수 없다? 물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치료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죄송한데 약사님 네. 잠깐 좀 혼자서 이어나가시죠. 네, 저 잠깐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네. 네. 오, 뭐를 가지러 가실 것 네. 같습니다. 저도 가끔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약사님 다녀오셨군요. 네. 제가 좀 이상한 말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네네. 여긴 들렸을 것 같아요. 라이브의 묘미인데, 네. 욕만 안 하셨으면 됩니다. 네네. 제가 안쪽에서 뭘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네. 오늘 약간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네. 기침 나오려고 그래서. 네, 코를 좀 풀었는데, 거품 게 나온 게 아니라. 박사님 목소리 들렸대요. 그러니까요. 네, 죄송해요. 저도 저번에 이걸 차고 있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가다가 깜짝 놀라서 마이크 다시 빼러 왔잖아요. 화장실 목소리가. 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마이크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 그러죠?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송사고. 네, 저희 괜찮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천안에서 올라오신 건강지식에 해박했던 그 어르신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게 지금 들려가지고. 네. 어머나 세상에나.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 나가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사님, 저 아까 제가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 이 방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아까 저혈압이랑 빈혈 있으시다고 하신 분, 불면도 사실은 다 탈수에서 시작된 건데. 네. 그걸 좀 이해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카톡으로 잠깐 짧게 하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왜 또 불면도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보내드리려고요. 불면증에. 네네. 불면증에 왜 탈수가 중요한지. 네. 네네. 우리가 이제 이 뇌에도 그러니까 소금물이 충분히 이제 채워져 있는 뇌 척수액이라고 하는 그 물에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뇌가. 네, 뇌가. 그런데 그 물의 조건 안에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제 수화가 돼서 전달이 되는 상황. 예.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 이제 그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수면에 유지할 수 있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이제 뇌신경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수면이 유지될 수도 없고 인면이 될 수도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어야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있어야 이제 수면이 유지가 되는데 트립토판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항산화 물질로 다르게 소비가 돼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라든지 세로토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게 없으면은 잠이 이루어질 수가 숙면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분을 통해서 해독이나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소비가 일어나서 이게 사라지면서 세로토닌이라든지 트립토판이 수분이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숙면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탈수를 수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없으면은 뇌 에너지가 없습니다. 뇌 에너지가 있어야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 그다음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는 상황.
예. 그래서 끊임없이 숙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 진행을 하고 일을 해줘야지만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없으면은 그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배가 고프게 되면 에너지가 없어서 잠을 깨는 거거든요. 네.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 대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네. 네. 잠 잘 기초대사량이 높으신 분은 자고 나면 살 빠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게 이제 잠자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면은 그 에너지를 뇌에서 계속 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숙면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네. 그리고 뭐 그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뇌는 직관적으로 물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뇌는 물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원하는, 또 혈액을 굉장히 원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지만 뇌는 85%가 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뒤집어 보면 물이면서 동시에 혈액을 요구하는 장기인데 물이 부족하다는 자체는 뇌의 생명활동, 수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뇌의 생명활동이잖아요. 예,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불면 환자를 치료를 해봤지만 물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현대인들이 지금 탈수의 상황을 굉장히 일으키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같이 물을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탈수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은 이 불면증 환자도 이만큼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는 탈수가 불면의 원인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뭔가 다른 원인. 그때는 영양실조가 또 원인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 탈수가 불면의 굉장히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물만 잘 챙겨 드셔봐도 네. 근데 제가 말하는 물은 맹물 아니고 가공물 아니고 음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소금이 있는 좋은 물만 드셔도 굉장히 그 불면증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요즘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은 자기 전에 소금물 드세요. 예, 그것만으로도 숙면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소금에 들어있는 뭐 NA가 어떤 역할을 하고 CL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런 거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뇌 자체가 물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혈액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만 생각하셔도 그게 기본 조건인 거예요. 아까 그 심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장이 그 증류수 물에 담궈져 있을 땐 일을 아예 못했잖아요. 아예 맞아요. 못 뛰었잖아요. 근데 그 수돗물에 소금만 타도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그 뇌에 무슨 뭐 멜라토닌이 있고 트립토판이 있고 세로토닌이 있고 뭐 뇌에 마그네슘이 있고 이걸 떠나서 뇌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조건이 수분이 많이 충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현대인들의 뇌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건조되어 있다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탈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그게 불면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잘 하셔도 지금 사실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스트레스가 뭐를 일으키냐 우리 몸에 탈수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사님이 아까 뇌는 곧 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요새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불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고 나이 들어서는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뇌는 물이다라는 말씀을 너무 경험적으로 확인한 게 저희 아들이 땀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9살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집에 온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응급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119 타고 응급실 갔거든요. 코로나 시대 때. 그래서 그때 땀을 많이 흘린 것만으로 네. 진짜 땀 누구나 흘리잖아요. 근데 유독 좀 많이 흘리긴 했지만 그걸 제때 못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뇌의 어떤 발작 작용으로 응급실까지 가게 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내는 무리다. 정말 모두가 이해하시고 불면과 또 치매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이 뇌가 잘 활동할 수 있게 정말 수분 섭취, 특히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탈수를 일으키는 습관이 뭔지 요거를 좀 오늘 말씀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탈수도 아닌 것 같고 탈수를 일으키는 지금 뭔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탈수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네. 나는 이거에는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나도 또 이거는 이런 질환은 지금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습관상으로 탈수를 지금 일으키는 상황인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한번 읊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탈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현대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저염식을 하면 탈수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까지 계속 소금은 곧 물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을 평소에 지금은 보통 예전엔 1.5리터 이상 마셔라, 뭐 1.5리터라는 걸 말씀을 했는데 그 이하로 마시고 있는 분들은 물 자체를 그렇게 마시고 1리터나 뭐 500ml 아니면 1.5리터 이상 평소에 마시고 있었다면 이제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1.5리터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배출하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기준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네, 그런 거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맞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아도 물이 나가는 양이 1.5리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5리터 이하 마시고 계시면 이제 탈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잖아요. 네. 저탄수 식단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탄수 식단을 하면 인슐린이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인슐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나트륨을 재흡수. 신장에서 재흡수하죠.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이 막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물을 많이 잃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짜게 먹어서 막 부었네, 라면 먹어서 부었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라면에 소금에 의해서 붓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나트륨 재흡수가 인슐린이 이제 높아지면서 더 됩니다. 그래서 탄수를 급격하게 제한하는 게 이제 오래되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트륨 재흡수가 안 되니까 탈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탄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그만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적게 해도 탈수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수분 섭취도 일어나는데 그쵸. 다이어트를 한다고 1일 1식을 한다든지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나요? 수분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요즘은 많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마른 음식 많이 먹고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음식, 뭐 베이킹한 음식, 구운 음식, 고기도 요즘은 쪄서 안 먹고 다 구워 먹고 수분을 쫙쫙 말리면서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크리스피한 느낌?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같은 게 많이 그렇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제품을 유지할 때 수분을 쫙 빼내야지, 말려야지 유통하기도 편하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미생물의 번식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분을 굉장히 날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몸에서 그런 빵이나 말린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소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하죠? 소화액을 필요로 하죠. 예, 그럼 그 물은 어디서? 우리 몸에 있는 거를 써야 되는 네, 거죠. 만약에 마른 음식을 먹고 물은 충분히 드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물까지 다 빼와서 그 탈수를 일으키면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공식품, 말린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은 탈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독소에 노출되신 분들. 네. 그래서 독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첨가물이나 가공 음식. 그렇죠.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독소는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독소요. 음식 말고 글쎄요. 약입니다. 약. 네. 약사인데 약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약은 치사량도 있고 정말 용량을 제한하잖아요. 네. 어린이는 뭐 몇 미리 몇 알 먹고 반 알 먹어라, 뭐 엄청 엄격하게 제한하잖아요.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죠. 많이 먹었을 때 위험하다는 건 우리 몸에서 뭐예요?
독이라는 의미거든요. 독소라는 의미죠. 그래서 필요한데 사용은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어떤 양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선 뭐 할까요? 어쨌든 반드시 씻어내고 해독을 해야 되는 기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약을 먹으면서 물을 안 드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우리 몸에 물을 쫙쫙 빼서 씻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탈수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일 드시는 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혈압약, 당뇨약 이런 분들은 몇 년이 지나면 이 탈수 때문에 다른 질환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약의 약물의 부작용 중에 뭐 거기 보면 뭐 신장을 공격한다, 뭐 한다 써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물, 예. 그래서 매일 약을 드시는 뭐 고혈압 환자라던가 물 정말 열심히 드셔야 그런 돼요. 분들 정말 물을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고 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처방약은 조제약은 아니지만 영양제 드시는 분들도 영양제에도 일부 첨가제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맞습니다. 영양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도 꼭 물을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영양제 자체가 농축된 물질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마른 음식이니까. 네, 왜냐하면 영양제도 또 미생물의 활동을 막고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은 영양제도 뭔가 시럽 형태나 이런 것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수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농축된 상태죠. 영양제를 이렇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식품보다는 굉장히 농축된 상태다. 그래서 탈수를 또 일으키고 또 하나는 냉난방기 사용. 네, 그래서 냉난방기 사용도 이제 계속 수분을 말리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난방의 시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얼굴이 건조해지고 막 이런 네, 일들이 그쵸. 생기죠. 근데 냉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건조해지죠. 네. 예, 그리고 실내 생활 자체가 탈수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실내가 실외보다 건조하니까. 훨씬 건조합니다. 예, 환기를 많이 안 시키고 이 안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수분을 뺏기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정수기물, 또 각종 음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50대 이상의 갱년기 이제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분들은 이미 탈수에 굉장히 노출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자체가 탈수를 일으킨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 어떤 기능이 떨어지나요? 이제 성호르몬이 없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장이 우리 몸에 물을 이제 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잃어가죠? 수분을 잃어간다고 맞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한 80%의 수분,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정상일 때가 이제 20%, 죽기 전에는 45%.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취약해지는 건 물을 잃어간다는 거니까 똑같이 물을 마셔도 어때요? 물을 그냥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 제가 물을 많이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소변 자주 봐서 물 먹기 싫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결국 들어온 만큼 붙잡지 못하고 다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그냥 물을 잃어가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잃어가니까 그냥 나는 그러면 소변 보기 귀찮아서 안 먹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채워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섭리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분을 잃어가고 그렇게 해서 생로병사로 가는 건데 우린 지금 이제 쉽게 죽지도 않고 또 건강 노년을 꿈꾸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저절로 물을 못 붙잡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밑 빠진 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만약에 밑에가 이제 닫혀져 있으면 물을 부어놔도 저장이 되는데 저장 능력이 더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더 자주 물을 먹어줘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주겸수를 드시기를 권장드리는데 주겸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신장 방광을 빠져나가면서 그쪽 조직을 튼튼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소변을 보셨던 분들이라도 이 주겸수를 꾸준히 드시면 방광 신장 기능이 이렇게 쫀쫀해지면서 화장실도 덜 가게 되시니까 이 주겸수를 계속 드시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주겸수를 잘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뵀던 어르신도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냥 물은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자기는 소금물 아니면은
그 물을 잘 못 마신대요. 예.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냥 물을 마셔도 소변을 참는 힘도 좋고, 그리고 네. 물을 붙잡는 능력도 굉장히 네. 좋은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물에 보유할 수 있고 저장.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수분을 잃어가지만 근육도 잃어가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매년 몇 프로씩 근육이 잃어가니까, 네. 근육이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이 어떤 기능 중에 하나는 뭐 뼈를 받쳐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수분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그냥 프리패스예요. 들어온 대로 다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소금을 먹게 되면 수분 보유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소금을 계속 먹어가면서 물을 드시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또 탈수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약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물을 좀 마셔야겠네 이걸 넘어서서 정말 하루에 2리터 이상은 꼬박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즐거운 숙제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커피를 마신다던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게 자꾸 커피가 물을 빼낸다고 하지만 마시면서도 찜찜하긴 하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실 때 이 물 주겸수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 약사님 그래도 한번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네. 우리가 잘 한번 화장실 가서 보세요. 커피 마신 만큼 그 커피의 양만큼 화장실을 가는지 커피 마신 거는 요만큼인데 물은 더 많이 빼고 있는지 예. 더 많이 빼죠. 훨씬 많이 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희한하게 물은 저장할 줄도 모르면서 이제 안 좋은 거는 그냥 빠져나가는, 왜냐면 독소는 빼야 되니까. 네. 빼는 기전은, 그러니까 물은 저장은 못하면서 배출 기전은 굉장히 더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뭔가 커피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나쁜 물을 먹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 기전이 발달을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커피 드실 때는 내가 상식적으로 물을 3배 정도는 잃어버린다 아예 생각을 하시고 커피의 3배 정도의 물량을 잡으셔서 죽염을 좀 타거나 소금을 타서 꼭 보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를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커피까지 안 드셔주시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커피를 드시고 있다면 그럼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커피 드시는 분이 물 1.5리터나 2.5리터로 물이 충분히 하루 물량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리죠.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1.5리터나 2리터는 내가 탈수의 습관을 가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정상일 때를 가정하고 이제 디자인된 리터 수고요. 네. 그런 이제 유해 물질들을 매일 먹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정한 1리터, 1.5리터, 2리터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그 계산법에는 음식에서 1리터는 먹어준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막 이렇게 마른 식품도 많이 먹고 빵으로 때울 때도 많고 또 가공식품으로 먹을 때가 많아서 1.5리터, 2리터의 계산법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는 1.5리터, 최소한 500ml, 1리터 정도의 소금물을 바로 보충을 안 하시면 탈수가 그냥 바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 마시고 나서는 꼭 이렇게 500ml에서 1리터 정도 죽염수를 꼭 마셔줘라. 왜냐면은 또 더 제곱의 문제가 생기는 게 커피를 마시면 목이 안 마른 것 같으니까 물을 더 안 마시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커피 마시니까 좀 뭔가 같은 액체를 마신 느낌에 더 안 드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커피 한 잔에는 500ml나 1리터 채워주신다는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고, 얘네가 물을 빼내는데 그야말로 물만 빼내는 게 아니고 물 안에 각종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을 채워줄 수 있는 죽염물을 꼭 드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앞서 계속 우리가 말했던 것의 연장선인데 우리가 계속 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탈수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약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서 나는 예외야. 나는 탈수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 또 나는 탈수를 일으키는 습관도 없어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1.5리터 이렇게 드셔도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음식으로만 소금을 섭취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습관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물로는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이미 내가 원래 꽉 채워진 물이 내가 정상의 물이라면 이만큼밖에 안 와 있어요. 그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맹물로는 채우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가공의 물로도 채우기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이제 수분 보유량을 늘리려면 소금을 먹으면서 물을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맞아요. 가공의 물을 최대한 안 드셔야 되고, 만약에 가공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소금 드시고, 예, 일반 물, 그 가공된 물이라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주겸수화한 물을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1.5리터, 2리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몸에 탈수 증상이 안 보일 때까지 그냥 열심히 드셔줘라 해도 아마 하루에 3리터 이상 먹기란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제한성, 공포성 가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물 드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진짜 열심히 먹으라고 해서 그런 물에 대한 불안감 없이 먹었는데 얼마나 드셨는지. 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절대 4리터, 5리터 힘들 겁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뭐 마시고 있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리터를 마시겠다고 나름의 다짐을 하고 나서 하루를 돌이켜보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니까 제가 정말 숙제처럼 안 먹은 날은 2리터를 채운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그냥 네. 자연스럽게 2리터를 채운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을까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거죠? 횟수가 일어나면 네. 질병의 연관성을 설명을 해주죠.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면 탈수의 증상, 내가 진짜 그 어떤 피부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탈수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 하나 있어요. 탈수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 네. 탈수 신호. 탈수 신호. 네. 혹시 비염? 아니요. 아니요. 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네. 기분 조절이 저 힘듭니다. 기분 맨날 좋은데. 어, 아니 근데 예외적이죠. 근데 이제, 더 좋아질 수 있구나. 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달라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감정적으로 뭔가 우울감이 있거나 불안한 마음이 네. 있거나, 그리고 약사님이 지금 항상 기분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어쩌면 늘 탈수가 있어서 과도하게 이제 노력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분이 항상 밝은 거는 내가 이거를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기전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보상 기전마저 약해지면 또 그 부분대 탈수는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 기분이 계속 좋지 않을 확률도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저는 탈수가 맞는 게 저혈압이고 네. 저혈압이거든요. 네, 저혈압이고 수정냉증. 수정냉증 몸이 차죠. 네, 근데 저혈압이라서 네. 진짜 열심히 먹어야 돼서 네. 사실 지금은 약사님이 언급해주신 저혈압, 빈혈, 우울, 불면, 아토피, 비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자가면역, 변비, 설사 이 중에서 제가 해당되는 건 아주 일부지만은 네. 사실은 탈수 예비 환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저혈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상들이 언제든 저한테 찾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잘 챙겨 먹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죠? 네. 오늘 제가 그냥 방송 실수를 생방송 사고를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제가 왜 화를 냈냐면 네. 화면에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봐도 아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쁘게 잘 나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네네네. 아니 이런 걸 왜 말을 안 해주냐. 어떡해. 그러셨어요? 네. 방송사고가 있었네요, 네, 진짜. 네, 죄송합니다. 제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수행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네. 네, 죄송하고요. 제가 인간이 아직 덜 됐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래서 환자같이 나왔는데도 앞에서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주길래 제가 화를 했습니다. 그냥 네. 봐도 이쁜 네, 거죠. 거의 뭐 환자였는데 얼굴이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뭐라도 바르고 나왔습니다. 네. 어쩐지 좀 더 이뻐지는 거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절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간이 되도록.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물 마시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네. 그래서 오늘 가족우리님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저희가 강조해도 2리터 이상 못 마십니다. 저도요, 못 이렇게 마셔요. 말씀드리면서도요, 어제 얼마나 마셨을까요? 3리터 못 채운 것 같아요. 못 채워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3리터 마시기 너무 어렵습니다. 못 마시기 어렵고요. 지금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7리터 그냥 나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이 정말 순수한 시대, 산업화가 되기 전 시대에 1.5리터 아직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죠. 누구도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1.5리터라는 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과거에 저 어렸을 때와는 얼마만큼 생활이 변했나요? 엄청나게 변했죠. 맞아요. 근데 왜 이거 변하지 않나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 커피 마시는 사람 많이 갑자기 없었습니다. 급발 들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야, 남편분 용서해 주세요. 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네. 진짜 지금 의료계 네, 남편을 팼다. 팬 것까지는 아니고 네. 의료계에서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런 대부분의 수치들이 이 산업혁명이라던가 어떤 현대의학이 정립되기 시작한 게 약 100여 년 전부터라고 하면 그때 수치가 현재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걸 고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네. 저희 어렸을 때 피자 많이 못 먹었어요. 근데도 그때 1.5리터였거든요. 맞아요. 여전히 1.5리터, 2리터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때의 물과 지금의 물은 다르다. 그때 이렇게 커피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 기껏해야 우리 믹스커피 한 잔, 그 어머니들 그 이상, 지금 10잔 드신다는 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약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이커리 문화 없었습니다. 굽지 못했죠. 모든 게 변했는데 왜 물량은 변하지 않는 건가요? 옛날에 맞는 수치니까. 네,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포심 조장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물 마시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몸에 엄청난 센서가 들어있어서요. 맹물 들이키면 반드시 무언가 하고 싶어집니다. 소금이라도 뭐라도 먹게 되어 있고 구토라도 해서 물로 내 몸이 그러니까 나쁜 물로 망가지지 않게 다 합니다. 예, 그 삼투압 망가지게 그냥 안 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몸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맹물, 우리 몸의 삼투압을 망치는 물, 이런 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탈수 때문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뭔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라라는 표시죠. 탈수 때문에 비염이 오는 겁니다. 정신 차려. 이걸로 내가 너에게 몸에 신호를 주는 거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탈수 때문에 고혈압이 오는 겁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물 마셔. 또 탈수 때문에 천식이 오는 겁니다. 탈수 때문에 뒤꿈치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탈수라는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의 기준으로 자꾸 들여다보고 그 기준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절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수치의 함정이라고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싶은 게요. 이 수치라는 게 정말 옛날에 제대로 된 실험 조건이 아닌 거. 굉장히 특정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만들어진 실험 결과들도 많고요. 그 수치들이 100여 년까지 이어진 지금까지도 저희 삶에 굉장히 많이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얼만큼이라는 가이드가 필요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2리터라는 그런 말도 드리긴 하지만 이 수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이 수치보다도 내 몸이 좋아하는 거를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물도 마시고 음식도 간간하게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은 갈수록 음식이 짜진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몸이 소금을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내가 너무 짜져서 되게 미안해라고 하지만 엄마들이 자기가 살려고 자꾸 간을 짜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데 그것을 또 잘못 해석하는 게 이거죠.
제가 지금 이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길게 늘고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소변을 자주 보니까 물을 안 마셔요. 근데 그거는 그거예요.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저희가 이렇게 식단 코칭이나 상담해드리다 보면은 자꾸 화장실 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물 많이 마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겸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물을 예전보다는 어르신들이 자다가도 가잖아요. 맞아요. 그건 얘기는 너무 뭐냐? 괴로워하시죠? 네, 그 이유는 뭐냐? 물을 붙잡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일어나냐? 점점 탈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피부도 보면은 다 이 안에 혈관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수분층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려요. 이게 마치 무슨 랩처럼 다 들립니다. 이 거죽이 다. 그게 다 수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수분이 없는데 다른 무슨 노력을 한다? 일단 물부터 채우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해서 자꾸 물을 더 안 드시면은 물을 붙잡는 능력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물을 못 붙잡으니까 자꾸 소변 가서 귀찮아 안 마셔? 그럼 점점 더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대 이상 탈수의 습관이 없어도 수분을 붙잡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소금과 물을 챙겨 드셔야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오늘 물 2리터 이상 마시면 큰일 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매번 같은 주제인 듯 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약사님께서 또 재미있는 이벤트도 해주셨고요. 네, 죄송하고요. 네. 다음부터 더 인격 수정을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늘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물 2리터씩 저희와 함께 매일 드셔주세요. 좀 그리고 지금 증상 개선이 2리터로도 안 되면 좀 더 드셔보세요. 맞아요. 그런데 체액과 동일한 조성으로 드시면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그 물을 많이 먹어서 위험하다 그거는 탈수를 일으키는 물을 많이 먹어서예요. 네. 그 조건이 붙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히려 물을 보유하는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에 대한 공포심 버리시고 저희와 함께 주겸수 잘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나와서 이거 한 포를 여기 하면은 아주 주겸수물을 만들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마지막으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회사님. 저희가 오늘 많이 뚝딱거리네요. 네. 네. 네, 다음에는 또 네. 인간이 돼서 나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 또 4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겸수 열심히 드시고요. 주겸 세미나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했네. 너무 뚝딱거려가지고. 네. 저희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주겸 세미나 저희 교육원 남미래역 교육원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공개 강좌고요. 그날 오시면은 25,000원 상당의 선물을 모든 분들에게 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날도 꼭 오세요.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가족우리님 용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